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예전엔 견딜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젠 버겁게 느껴집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게 늙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온 걸까요? 젊었을 때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힘듦과 지금의 버거움은 다릅니다. 그때는 뭔가를 향해 달려가느라 힘들었다면 지금은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버겁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면 지금은 미래보다 과거가 더 많아 그 무게를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날은 참 버겁게 느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지쳐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것,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버거운 겁니다. 몸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걸을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보이지 않는 짐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 짐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20대, 30대에도 물론 힘들었습니다. 일도 힘들었고, 관계도 복잡했고, 돈도 부족했고, 미래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힘듦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야. 열심히 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우리를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40대, 50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임이 무거웠고, 할 일은 산더미였고, 모든 게 내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미래를 위해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희망도 그 의무감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해야 할 일들도 줄어들었고 미래라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벼워져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짐을 내려놓았는데 왜 더 버거운 걸까요? 할 일이 줄어들었는데 왜 더 지치는 걸까요? 이게 나이 드는 것의 진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 들면 편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버거워집니다. 그리고 이걸 말할 곳도 없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사신 거죠. 그런 말이 돌아옵니다. 버겁다고 하면 건강하시잖아요. 그런 대답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이 버거움을 견뎌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루하루를.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버거워지는 걸까요? 여기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인간의 고통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특히 노년의 고통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욕망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늙어서는 존재 자체가 고통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젊었을 때는 원하는 게 많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젊은 시절의 고통입니다. 욕망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욕망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크게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충분히 살았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통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형태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존재 자체의 고통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견뎌낸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나이 드는 것의 진짜 무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생은 시계추와 같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한다. 젊었을 때는 고통의 시간이 더 많습니다.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되는 게 없어서, 계속 실패해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권태의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변화할 것도 없습니다. 매일이 비슷하고, 매일이 똑같고, 매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 권태가 버거움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언젠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아질 것도 없다는 걸 압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정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내려가기만 합니다. 이 깨달음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천천히 다가오는 죽음이다. 매일 조금씩 우리는 줄어듭니다. 체력도 줄어들고, 기억도 희미해지고, 사람도 하나둘 떠나가고, 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듭니다. 이 줄어들음을 매일 느끼며 사는 것, 그게 노년의 버거움입니다. 시간의 무게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앞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아. 미래가 있어. 시간은 충분해. 그런 생각이 우리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뒤에 있습니다. 지나온 날이 너무 많아.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제 끝이 보여. 이 생각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나는 무엇을 했나?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의미가 있었나? 이런 질문들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시간의 폭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젊음도, 건강도, 사람도, 기회도, 모든 것을 시간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막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그냥 당하기만 합니다. 이 무력함이 버거움으로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줬고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외감, 이 뒤처짐, 이 무력함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후회의 무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후회가 쌓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남아. 이런 후회들이 하나둘 쌓여서 산을 이룹니다. 젊었을 때는 후회해도 다음엔 잘하면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돌이킬 수 없고 고칠 기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끊겼거나 너무 오래 지나서 다시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그냥 가슴에 무거운 돌처럼 남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후회는 젊은 시절의 후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고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수가 그대로 내 인생의 일부가 되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한테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그 일을 좀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와 잠을 못 이루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관계의 무게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친구도 많았고, 동료도 많았고, 만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사람이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사를 가거나 연락이 끊깁니다. 그렇게 하나둘 사람이 줄어듭니다. 예전 같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도 없고 마음도 열리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의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혼자가 됩니다. 이 혼자됨이 때로는 편안하지만 때로는 버겁습니다. 특히 밤에 집이 너무 조용할 때,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봤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지만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도 하다. 우리가 선택해서 고독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혼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고독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때로는 외롭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고통을 겪고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이 이상한 외로움, 이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이것도 나이 드는 것의 버거움입니다. 기억의 무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이 많아집니다. 좋은 기억도 있지만 나쁜 기억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때때로 불쑥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어떤 냄새나 어떤 소리나 어떤 장면이 기억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그때의 슬픔, 그때의 후회, 그때의 아픔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잊으면 돼.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기억들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잔인한 선물이다.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계속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걷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라는 짐을 메고 하루하루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짐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새로운 기억이 계속 쌓이고 새로운 후회가 계속 더해지고 새로운 아픔이 계속 누적되니까요. 선택의 부재도 버거움을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이 일이 안 되면 다른 일을 하면 돼.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돼. 여기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면 돼. 항상 대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끝이야. 더 이상 기회는 없어. 이 생각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젊었을 때는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런 말이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이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체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의욕도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꿀 수 없으니까요. 이 무력함, 이 갇힌 느낌, 이 답답함이 버거움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소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거야. 그런 의지가 우리를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의지가 약해집니다. 뭐 하러? 그냥 이대로. 이제 됐어. 이렇게 의지가 사라지면서 삶의 추진력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버거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로도, 희망도, 긍정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삶은 고통이다. 나이 드는 것은 더 큰 고통이다. 그리고 이것은 피할 수 없다. 그게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럼 희망은 없는 거야?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냉정한 진실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아질 거야. 운동하고 건강 챙기면 괜찮아질 거야. 취미 생활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말들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아도 됩니다. 버거운 건 버거운 겁니다.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첫걸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부정하는 것보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 우리는 버겁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이렇게 거짓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버거워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고통스러워도 괜찮습니다. 그게 이 나이의 진실이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버거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버거움과 함께 사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버거울 거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버거워도 놀라지 않습니다. 역시 그렇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행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무사히 보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버거움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즘 좀 버거워. 마음이 무거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 상대방이 해결책을 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넷째, 억지로 긍정적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해야 해. 나는 감사해야 해. 나는 긍정적이어야 해.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버거우면 버거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냥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밝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 그 자체를 대단한 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자책하지 않습니다. 버거운 마음을 안고 하루를 견뎌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대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노년의 유일한 위안은 더 이상 젊어지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젊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활기차게 굴지 않아도 되고, 에너지 넘치는 척 하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계속 이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버거우면 버거운 대로 살아도 됩니다. 느리면 느린 대로 살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노년의 유일한 자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성장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이뤄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됩니다. 이게 버거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유롭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생 우리를 채찍질하던 그 의지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것. 더 이상 해야 한다. 이뤄야 한다.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게 노년의 평화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평화는 고요한 평화가 아닙니다. 버거움 속의 평화, 고통 속의 평화, 체념 속의 평화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평화입니다. 버거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 나이의 삶입니다. 가볍게 살 수 없다면 무겁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활기차게 살 수 없다면 조용히 사는 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행복할 수 없다면 그저 견뎌내는 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목표는 더 단순합니다. 그냥 견뎌내는 것. 하루를 견뎌내고, 한 달을 견뎌내고, 1년을 견뎌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의미도 없고, 아름다운 목표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버거운 마음을 안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용감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나이 들수록
마음이 더 버거워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기억, 너무 많은 후회, 너무 많은 상처, 너무 많은 이별. 이 모든 것이 쌓여서 버거움이 된 겁니다. 젊었을 때는 아직 쌓인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생이 쌓여 산을 잃었습니다. 그 산을 우리는 매일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을 짊어지고 걷는 것이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가볍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냥 짊어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버거워도, 고통스러워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입니다. 나는 버겁다. 나는 힘들다. 나는 고통스럽다.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용기입니다. 버거움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버거움은 오래 살아온 증거입니다. 버거움은 많은 것을 겪은 흔적입니다. 버거움은 깊이 살아온 표시입니다. 그러니 버거워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진실이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위안을 받는 것보다 낫다. 거짓된 위안, 거짓된 희망, 거짓된 긍정. 그런 것들보다는 냉정한 진실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버겁습니다.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아는 것,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를 조금은 자유롭게 만듭니다. 더 이상 행복한 척, 괜찮은 척,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버거운 채로 살아도 됩니다. 그게 이 나이의 삶입니다. 그게 이 나이의 진실입니다. 그게 이 나이의 자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위로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짓된 위로보다는 진실된 이해를 원하니까요. 가짜 희망보다는 진짜 현실을 마주하고 싶으니까요. 버거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버거울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각자의 버거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말하지 않을 뿐, 드러내지 않을 뿐, 모두가 버겁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오늘도 그 버거움을 안고 하루를 살아냅니다.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루를 견뎌낸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용감합니다. 버거운 마음을 안고 오늘도 숨쉬고 오늘도 살아내고 오늘도 견뎌내는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무거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조용한 질문 하나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버거워도 괜찮다는 것, 그 자체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